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대할 만한 이름이 아니고 무리 중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제 승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엔 다 무리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리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 한 분이 잘못을 해도 불교계 전체를 욕할 수 있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게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50개. 그렇게 많아요? 그 실제로 승가 유지 운영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제 우리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바라보는 대중들이 기준인 거예요. 세간의 중생들에게 중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된다. 3프로TV가 특별 기획한 종교 시리즈죠. 네. 더 릴리전. 오늘은 불교로 또 떠납니다. 불교 이야기를 왠지 불교 쪽에 훨씬 더 네. 좀 치우쳐 있다는 느낌? 제가 불교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 좀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져.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항 의식이 없죠. 그런 기독교는 이제 막 유일신이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죠. 한번 해볼 튀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불교,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한 뭐 전반적인 상식을 알려주셨던 뭐 그런 시간도 좀 있었던 반면에 오늘은 스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님과 또 영적 대화가 매우 가능할 것 같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네. 영적인 대화 또 오늘, 이게 종교인은 아니지만 또 우리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네. 있잖아요. 일단 이프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프로 이거. 이 자리에 앉게 돼서요. 또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형님도 뵙고 또 제가 또 정프로님 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됩니다 오늘. 혹시 본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대현 교수님은 종교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작가님이 저도 이 릴리전 그 애청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저한테 종교가 뭐냐 작가님이 질문하시는데 이 레벨업이 됐구나.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독교라 그랬더니 그럼 뭐 개신교세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 릴리전을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전에 같으면 이 뭔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했는데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 정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제 알죠. 업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스님 한 분을 모시는데요. 이분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도 불교계에서 이제 유명한 불자들 분이죠. 사이에서는 뭐 유명하신 분이죠. 불교 방송 진행도 하시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스님입니다. 원영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영 스님. 원형 아니고요. 원영 스님입니다. 네. 자, 우리 스님은 이게 본명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원영 뭐 이런 게. 네네. 그 뜻이 혹시 있습니까? 둥글원의 빛일 영이어서요. 둥글게 빛이라고 원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보다는 이제 성격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강성이었던가 봐요. 모나셨구나. 네, 약간 모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둥글게 살아라. 그래서 원도 동그라미고 영도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가하실 때 저기 뭐라 그러지? 괴를 받는다고 하나요? 네네. 괴를 받는 그때 저 위에 스님께서 지어주시나요? 그런 건? 저는 일찍 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17살에 절에 들어가서 17이요? 네, 17살에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이름을 받아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속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속가에서 부르던 이름. 그 이름을 이미 그때 버리고 원영이라고 불렸습니다. 17에 근데 절에 들어가시기는 매우 쉽지 않아요. 3살 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공자스님. 사정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보통 우리 이제 한참 뭐 반항기 좀 지나고 하여튼 사춘기 좀 지나서 약간 집이랑 사이 안 좋을 때쯤 이제
이제 출가를- 가출의 개념과 출가의 개념이 조금 여기서 갈리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출할 시기이기는 하지만 가출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절에 가게 됐어요. 예,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절에 이제 말하자면 요양차 그래요? 갔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 중간에 잠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전에 잠깐 나오고. 밖에 나오고 그랬는데 와서 조금 커서 20대 초반에 바깥 친구들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의 즐거움, 기쁨, 네.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거라면 참 시시하다. 그런 생각이 20대에? 예, 20대 그것도 초반에? 아니 그래서 이제 야. 그 저울질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살 것인가, 출가를 할 것인가. 네. 같이 계시던 스님들께서는 제가 출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영향보다도 이렇게 세간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길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길을 걷게 됐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 뭐 신부님 이렇게 하는 이제 님자 붙이잖아요. 근데 목사, 신부 대충 뜻을 알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님 알 것 예. 같아요. 스는 뭐예요? 스는 스승님의 준말이에요. 네? 스승의 처음 준말이에요. 알았네. 스승님의. 진짜로요? 네. 우린 그걸 네. 60대 돼도 그걸 처음 알았지? 네. 슬자가 한자가 있어요? 아니면 순 우리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스승님을 줄여서 쓴 우리말처럼 이렇게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스님이라고 하냐, 승려라고 해라, 뭐 출가자라고 해라, 이렇게 왜 존칭을 쓰냐, 이렇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 뭐 이런 게 있기도 해요. 네. 스승님의 준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약간 하대하면서 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 중 봐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웬 중이 나왔어? 뭐 이렇게 왜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대할 만한 이름이 아니고 무리 중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쓰면 무리 중자. 진짜. 그러니까 이제 승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승려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네. 옛날엔 다 무리를 이루고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리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 한 분이 잘못을 해도 불교계 전체를 욕할 수 있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준말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낮춰 부르는 건 아니네. 그거는 그게.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느낌상 그렇게 하대가 되었지만 유교 세상이니까. 예, 그렇지만 그 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하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하대할 때 보통 이제 그 앞에 뭐 뭘 붙이지. 붙이죠. 네네. 네. 띠긋으로 되는 쌍디귿. 쌍띠긋. 네, 그런 거 붙이기도 하는데 그 뭐 스님은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두 분이 워낙 이제 불교에 대한 지식들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스님이 하늘로 막 올라간다는 걸 이르는 6글자짜리 성어를 혹시 아시나요? 한자 성어? 야, 4글자도 어려운데 6글자는 뭐. 네, 모르시는군요.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합니다. 중이 떠중이. 정말. 준비했니? 중 얘기가 나와서. 준비했어? 아니 어디서 봤는데. 준비했다면 진짜 좀 심각하다. 네, 이건 그냥 저희가 가볍게 농담하고 좀 넘어갔습니다. 적응하시라고 저희가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님은 개인적인 뭐 건강이나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굉장히 일찍 절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뭐 학교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 뭐 신학교. 신학대학이 예. 있고 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코스들이 있는데 스님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디 학교보다는 그냥 들어가셔서 바로 그래 주지 스님한테 배우는 거. 도제 스타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네.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 아. 기본적으로 4년의 시간을 거쳐야만 정식 출가자가 돼요. 오. 이 네. 바뀌었어요? 아니요? 원래 그래요? 예.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기간이 그렇게 네. 뭐 100년, 200년 된 그런 전통은 아니고요. 네네네네. 예, 몇십 그렇죠. 년 됐는데 아. 그 이제 출가를 해서 네. 뭐 이제 처음에 가면 행자 생활한다 그래요. 네. 행자 생활을 예전에는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 하면은 됩니다. 6개월. 아, 그 행자 때는 머리를 깎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처음부터 머리를 깎진 않고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출가 생활을 계속 할수 있을 것 하겠구나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때 머리를 깎아요. 네. 이제 깎고 또 뭐 그 전에 스승님도 정하고 이제 행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정프로님, 김프로님처럼 이행자, 김행자 이렇게 불러요. 세속의 성은 네네, 불러주는군요. 행자님 하고 이제 김행자님, 이행자님 이렇게 정행자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불교 기본 상식에 관한 시험을 이제 치죠. 네. 시험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물론 이제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보죠. 4년의 그 학교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6개월 네. 정도 행자 코스가 있고 그렇죠. 인턴 같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5급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4급 4년 후에 이제 그게 이제 네. 다 끝나면 네. 학교를 4년치 출가 생활의 어떤 교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 시험을 칩니다. 네. 그때가 승가고시가 4급 승가고시예요. 예. 네, 4급 승가고시를 거쳐야만 네. 정식으로 비구 비구니라고 하는 정식 스님이 됩니다. 네. 아, 그거는 저희가 또 오해했군요. 비구니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여성 출가자는 비군이라고 하고요. 예. 남성 비구. 출가자는 비구라고 합니다. 아, 비구와 비구니. 네, 그렇죠.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이렇게. 그건 한문인가요? 비구. 네, 비구 비구니 이제 원래도 비쿠 빅순이라고 해가지고 원어는 그런데 거기서 음차해가지고 음차. 그렇게 예, 부르는 거고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말하자면 거린이에요. 말하자면 걸살 구걸하다 할 때 걸사라고 불러요 스님들을.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날의 길거리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들에겐 걸인이라고 하고 네네네네. 우리에게는 걸사라고 해요. 선비사자를 쓰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품위 있게 예, 구걸을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받고. 그럼 그래서, 이 예. 책 프로필 보면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하신 걸로 예. 되어 있는데 그럼 네. 5급 승가고시를 보시고 이 대학을 다니시고 그렇죠. 거기 가서 졸업할 때 졸업하고 4급 사급을 승가고시 보고. 돼서 비구니가 그렇죠. 되시는 거군요.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면은 3급 승가고시라는 걸 또 봐요? 네. 10년 후에. 네. 그래서 3급 승가고시 정도를 보고 통과를 하면 제자를 둘 수가 있어요. 멘토가 되시는 거구나. 그때서야 사실 스님이 되는 거네요. 왜냐면 스승님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정식 엄격하게 출가자는 4년 후에 이제 스님이 정식으로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10년쯤 되면은 제자를 둘 만한 정도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능력을 갖추었다. 그럼 2급도 시험을 보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2급 승가고시를 봅니다. 그럼 그건 2급 뭐가 달라요? 2급 승가고시, 그러니까 3급 승가고시를 보고 통과를 하면 제자도 둘 수 그렇죠. 있고 또 주지도 할 수 있어요. 네. 2급 승가고시를 보게 되면은 큰절 주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본사급, 오. 본사급의 큰절 주지 스님을 할 수가 예를 있어요. 들면 예를 들면 해인사 주지. 그렇죠. 이런 거? 네네네. 송광사. 예, 뭐 이런 거? 큰절에 주지 스님을 할 수가 그 있어요. 시험 볼 때는 뭘 물어봐요? 뭐,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요. 네. 논술처럼 필기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앞으로 한국 불교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든지 예, 포교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그거 있겠느냐라든지 진짜 몰랐네. 네, 시스템이 뭐. 예, 네. 참선하는 쪽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투 예, 트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철 스님은 시험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요. 시험이 있기 이전의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학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네.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이렇게 가고 네. 있는데 또 나는 출가해서 참선만 할래. 예? 나는 이제 명상만 할래. 뭐 이런 분들은 처음에 대신 이제 기초적인 공부는 한 다음에 승가 대학을 갈 때 저희처럼 이렇게 뭐 교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4년 동안 참선을 합니다.
참선의 과정을 거치고 음. 사이사이 방학 때가 되면 그때는 와서 교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거 기간 중에는 하안거, 동안거 때 가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참선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또 시험을 쳐서 비구 비구니가 되고 시험은 쳐야 돼요? 시험은 쳐야 돼요. 네. 요거 제가 이제 항상 이 저 릴리전 시간에 맨날 네. 이제 너무 공격적인 질문으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긴 한데 네. 오늘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불교에만 너무 제 너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들이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랑 맞나 이런 생각 또 듭니다. 왜? 부처님은 오래 공부하거나 아니면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큰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3년 했거나 5년 했거나 1년 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큰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5년 한 다음에 3급 뭐 4년 한 다음에 또 뭐 이거 이렇게 주는 시스템 자체가 이건 그냥 저스트 그 불교 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인력 관리,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뭐 인력 관리 피라미드형으로 관리하겠다는 이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많은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하는 이것도 뭘 알아야 깨닫지 가만히 있는다고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알아야 되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라. 네. 수행도 참선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참선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참선에 있어서의 화두도 타야 되고 그것을 쭉 공부를 하다가 물어야 될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과정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교학을 하겠다는 분들은 교학을 하고 또 참선을 하겠다는 분은 참선을 하고 그런 양쪽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시험을 치는 것은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험을 쳐요. 4급까지는. 예. 그러니까 스님이라면 요 정도는 알아야 기본적으로 된다.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이거를 무슨 우리가 승가고시라고 해서 굉장히 무슨 정말 행정고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아주 승려로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또 요 누가 이제 물었을 때 답할 네. 정도. 스님하고 한 3시간 정도 대화하는 우리 정도 수준에서 하면은 아니 붙어요? 못 붙죠. 어떻게 붙어요? 못 붙어? 기본 용어도 우리 모르는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예, 그건 너무 좀 어려웠겠지. 세속적인 네.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럼 네. 원영 스님은 지금 1급. 네, 저는 1급입니다. 1급은 뭐까지 총무원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1급과 2급에 저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기 때문에 네. 비구니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고 제가 1급을 이제 받기는 했지만 예. 1급이라고 해서 뭐 이제 어떤 뭐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직책을 위해서 1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어떤 나는 나중에 뭐 그 본사 주지할래 뭐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그만큼 내가 참선하고 공부했던 것들 한번 이제 뭐 보시는 거겠죠. 네, 네네. 점검도 있고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라고 해서 왜 차별을 둬요? 왜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예. 비구 스님들이 우리는 2600년, 2700년의 전통이 비구 승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이제 뭐 점점 바뀌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비구니 스님이 아예 안 된다, 뭐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관행이군요, 관행. 종의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뭐 다 할 수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성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네네네. 비구 비구니의 관계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 그 비구니 스님들도 큰 스님은 있어요? 그럼요, 큰 스님들 계시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대행 큰 스님도 계셨고 네, 경주에 그 해 큰 스님도 계셨고 저희 뭐 상상노 스님이시긴 하지만 해인사의 큰 스님도 계셨고 비구니 스님이라고 해서 큰 스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네. 다만 세상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이 되는 거는 위에서 너는 요절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절에서 뭐 투표 같은 걸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찰 같은 경우에는 공찰?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많은 절이
그 공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공공의 사찰. 그래서 이제 임기가 4년이에요. 아,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어서 주지 스님이. 네, 발령을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절을 내가 새로 지었다. 네. 그러면은 그 절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말하자면 임명을 조계종에 이제 받기는 받아요. 네. 그러나 등록을 또 하죠. 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절을 지어서 그것을 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내 사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 재산으로 그 절을 지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에 의하여 지은 절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것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매매가 불가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스님에게 이렇게 양도해서 양도.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돈 없다고 이걸 팔아 가지고 한식집을 만든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시 맞는 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계종이 아닌 경우가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조계종의 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찰에 대비해서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사찰. 그럼 사찰이죠. 그거를 사찰이라고 예, 합니다. 아, 사설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은 다 사찰이라 그러잖아. 그것도 네. 잘못된 거네. 아니 그런 의미의 사찰은 아니죠. 그건 절을 그냥 우리가 절사자를 써서 사찰이라고 그런가요? 하는 그건 이제 거예요. 사찰은 맞고. 이걸 사설사함이라고 불러요. 프라이빗 사업. 그렇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조계종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서 내려오는 네. 보호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사찰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게 네. 이제 공찰이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찰의 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아는 큰 절들 있잖아요. 예. 해인사, 네, 뭐 네. 또 강남의 봉원사 네, 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부 다 다 이제 공찰이죠. 조계종 공찰이죠. 다 공찰이고. 예. 그래서 임명을 하고 네. 사설사함 같은 경우에도 조계종에 등록한 사설사함은 임명을 합니다. 조계종에서. 그래서 이제 거듭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었기 그래도 때문에 임명은 형식적으로 해주는 거겠죠. 예, 창건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겠지. 예,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 그분이 이제 떠나시면 네. 그 절은 조계종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제자의 소유가 되죠. 아, 네. 밑으로 내려줄 수 내려줄 수 있는 있어. 거군요. 왜냐하면은 아. 이제 그것이 속가로 자기 가족 혈연 관계에게 가지 않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내 상자, 내 제자인 아무개에게 이 절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창건주를 이렇게 승계를 해주는 거죠. 하기야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 그 후계가 없을 테니까 네. 스님들은 그죠? 이게 조계종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제 태고종이나 이런 데는 있죠. 예, 그래서 후계자가 자식들한테 있죠. 물리는 경우도 덜어 있긴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여튼 그렇게 조계종에 등록을 하면 네. 매매는 안 되고 네. 대신 이제 물려줄 수는 있다. 다음 그렇죠. 제자 스님에게. 네네. 야, 근데 위계 질서가 확실하네요. 1급부터 5급까지. 네, 1급 위에도 있습니다. 뭐 네, 특급? 그래서 이제 5급, 4급, 3급, 2급, 1급 하면은 네. 이제 5급은 아주 기초기 때문에 3인이라고 불러요. 네. 3인이 스님, 비군이라고 안 하고. 3인이? 예, 3인이. 그래서 위에 이제 그 4급이 되면 그때 비군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좀 비군이가 되는데 비군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법계라고 해서 그 급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비군이는 처음에 개덕, 그 다음에 3급을 쳐서 통과하면 정덕, 그 다음에 2급을 통과하면 해덕, 그 다음에 1급은 현덕, 그 다음에는 명덕이 되는데 그건 이제 특별 전형으로 이제 합니다. 네. 아, 네네. 그럼 제가 이제 전에 그 교회에서도 좀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그 절에 가면 네. 이게 뭐라고 시주함? 그 돈통 있잖아요. 시주함. 돈통. 예. 예. 그곳에 있는 돈은 네. 그 주지 스님이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그거 이제 절마다 사찰마다 다른데 예? 개별 사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지 스님과 이제 거기 같이 사는 분들의 예. 운영 자금으로 쓰죠. 기도비라든지 아. 그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네네네네. 이제 큰 절도 마찬가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관리는 예. 사무실에서 합니다.
종무소에서. 아, 그게 또 따로 있군요. 네네, 관리하고 아. 기도비 접수받고 하는, 왜 절에 가면은 접수처가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기도 접수라든지 아. 뭐 기와불사 접수처라든지 아. 뭐 등 접수처라든지 해서 네네네네. 이제 종무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종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스님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그거는 이제 불자들이 일반 자원봉사? 불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네. 자기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하고 네. 목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뭐 이런 예, 체제인데 네. 그 절도 비슷한가요? 절도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긴 네. 한데 저희 절처럼 조그마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절 그 스님들만 있어요. 그러시겠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을 맡아보는 스님이 있고 네. 기도를 하는 법당 일을 제대로 맡아보는 스님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거를 관장하는 주지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암과 산은 무슨 차이예요? 무슨 지금 청룡암의 주지 스님이시잖아요. 예. 암자와 절의 사이. 암자 암 무슨 암이 있고 무슨 사가 있잖아. 화계사가 있고 청룡암이 예.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평수가 규모의 차이인가요?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인도 당시에는 그 큰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스님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나는 좀 혼자서 좀 토굴에 가서 네. 수행을 좀 하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암자를 조그만한 토굴을 네. 짓는데 네. 그것을 아라냐라고 합니다. 아라냐. 아라냐. 예, 그 아라냐라고 하는 이제 작은 규모의 수행처를 아라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굴이라는 개념의 작은 절을 네. 암자라고 불러요. 무슨 암. 그러니까 큰 절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해인사를 가면 해인사 주변에 암자들이 많이 있고 또 뭐 그 어디야 범어사나 또는 통도사나 이런 데 가보면 주변에. 통도사 주변에 작은 무슨 극락암 무슨 암 이렇게 암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자들이 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암자들이고 또 규모면으로 있어서 조금 작은 곳도 있지만 네. 사실 규모로 판단하기에는 무슨 암 했는데 엄청 굉장히 규모가 큰 데도 큰 있어요. 곳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주로 수행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살았어요. 비구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못 하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암자로 이렇게 지금 해서 청룡암에는 스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3명 있을 때도 있고 4명 있을 때도 있고 예, 어디, 작은데 죄송하지만 어디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삼선교? 네, 삼선교. 아. 네, 역세권 걸어서 5분. 역세권. 암자 역세권. 역세암. 역세. 역세암. 역세권이야. 암세권이라고 하죠. 네. 아니 근데 그 여기 절에 계신 분들은 네. 또 스님들은 이게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들. 네. 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제 저희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를 유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네. 이제 옛날에 율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는 보통 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계하고 율이라는 게 다릅니다. 계율의 예. 계와 율이 다르다. 예, 달라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규범이고 네. 계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 재가자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네네네. 규범인데 내용은 좀 다르고 이제 승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50개 또는 비구니 348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아요? 이제 비구니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300 몇십 개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인 거는 비구 스님하고 똑같은데요. 네. 뭐 살생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 있는데 모기 못 잡아요? 그것도 살생에 해당이 되겠죠. 아니 절에 에프킬라도 다 있던데. 우리 절에도 있어요. 있어 에프킬라. 뭡니까 이게? 아니, 절에 에프킬라 다 있어. 에프킬라가 있으면 안 되지. 아, 어떻게 피 그건 안 되지. 이제 그런 경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흰개미들 많고.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밖에다 꺼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능하면 살생하지 않는. 예.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모기가 너무 괴롭히면 이제 그때 한 번씩. 네, 살생을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하루살이 이제 면서 살생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좋은 몸 받아서 다시 와라.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하고 너 좋은 몸 받아서 다시 와라 이렇게 해요. 예. 딱 치면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쫓아버리죠. 아 쫓아버리시고. 뭐 살생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혹시 또 뭐 남자친구 이제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말하자면 비구니율의 특징을 한 가지 네. 얘기를 하자면 그 남성과 함께 이 마을 하나를 지날 때까지 그 사이에 헤어져야지 계속 같이 다녀서는 안 돼요. 마을 하나를 지날 때까지. 와, 마을 독특하다. 이제 두 마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같이 뭐 이렇게 동행하면 안 되는 거죠. 대화- 대화를 하거나. 전혀 뭐 그런 이성적인 감정도 없고 그냥 남자 신부님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어디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네. 차를 둘이 같이 타고 갔다.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하러 가는데 네. 휴게소에 내렸어요. 둘이 같이 내렸어. 그러면 네. 사람들이 뭐지 저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대경 교수님하고 스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 두 분이서 대화 네. 토크쇼를 한단 말이야. 그 부산이야. 서울에서 KTX 타고 그러니까 갔어. 이제 지금 개념하고 그 네. 옛날에 이 율이 성립될 당시의 개념은 이제 똑같은 개념이지만 해석이 다른 거죠.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남녀 관계로 오해받을 만한 짓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겠죠, 네네. 그죠? 낮잠을 잘 때도 비 교수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낮잠 잘 수 있잖아요. 네. 예?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죠. 낮잠 잘 때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옛날에 누가 어느 스님이 네. 문을 열어놨는데 어느 신도님 여성 신도들이 와서 보았는데 그 인도의 스님들은 복장이 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감고 있고 저희는 한복 스타일인데 각 네. 나라 전통 의상을 스님들이 입거든요. 이래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다리가 보인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왔던 분이 스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스님께 뭔가 법을 들으러 왔는데 방문 열렸는데 이렇게 봤더니 너무 섹시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 닫고 자라. 아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아. 그런 식의 율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 유지를 위해서 문 닫고 자라. 예, 문 닫고 자라. 꼭 필요할 때는 문을 닫아라. 문단속을 잘해라.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예, 여성과 함께 그렇게 다니지 마라. 네네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그런 마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이제 조절을 잘 해야죠. 제어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스님이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문 열고 자면 안 돼. 그러나 이건 조금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 놓으면 안 이 되니까. 불교를 음, 계속 정프로하고 스님하고 지금 불일치가 되는 게 네. 질문마다 뭐냐면 그 수행자 그 스님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행실이나 그분들의 자세나 이걸 본 나머지 무리 네네. 제가자들 네. 제가자들이 네. 혹시라도 마음을 잃을까 네. 이제 그걸 고려해서 그렇죠. 부처님이나 절에서는 이런 거를 금해라. 명확합니다. 그런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예, 있는 율이라는 게 거니까. 그렇고요. 예. 그 정프로님의 그 입장은 저희를 대변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렇죠. 그 실제로 승가 유지 운영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예. 이제 우리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음. 그 바라보는 대중들이 기준인 거예요. 세간의 중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된다. 아니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주 목적이면은 진짜 스님들밖에 없어요. 이제 청룡암에 지금 다 비구니 스님이신가? 네네. 비구니 스님 네 분만 있는 거야. 네, 한성대 옆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저 산 중에 네. 네, 그러면 제가잖아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스님들끼리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편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도 한계라는 게 있고 기준점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전에는 그 스님들의 어떤 뭐랄까 음식 그게 네.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는 건 절대 육식을 하면 안 되고 향신료 중에서도 뭘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그냥 계속 그렇게 딱 스트릭트하게 딱 이어집니까? 아니면 조금 현대적으로 오면서 완화가 되나요?
그게 원래로는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상 예. 그렇게 육식을 금했지 예.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루를 들고 다니는데 바루 안에 그렇죠. 넣어주는 음식을 이거는 주고 이거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예. 바루 안에 들어온 음식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님을 위해서 일부러 뭐 고기 뭐 잡아서 음식을 해서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인지한 위에 그걸 먹어서는 안 그건 안 되는데 되고. 그것을 음식을 했는데 1인분이 남았어요. 마침 그러니까 스님께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네.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먹을 수 음. 있어요. 옛날에는 인도 당시에는 그랬고 부처님도 실제 그렇게 하셨고요. 아. 스님들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셨고 네네네. 다만 이제 이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유독 그 부분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사실은 조계종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있고 현재 예. 청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금하고 있는데 다른 타 종단 저희랑 복장은 똑같습니다. 머리도 깎고 승복도 똑같고 예. 근데 다른 종단에서는 결혼도 하고 육식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 종단은 어디입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태고종 같은 태고종?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음. 또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육식도 육식을 해야 건강을 되겠죠. 위해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고깃집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종파에 관계없이 스님들이 다 욕을 먹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 말하자면 제가 아까 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래도 그것을 이제 그 정육이라고 해서 맑은 고기, 맑을 정자를 써서 네. 맑은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3종정유, 5종정유 뭐 이런 게 있는데 맑은 고기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고기 네. 이미 죽어져 있어. 그냥 죽어 예. 있어. 그런데 먹을 게 없고 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해갖고 스님께 드렸어. 그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살생해서 해서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보살님 집에 그 스님이 방문하셨어. 그래서 보살님 그 내외가 스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좀 해드리자 하고 닭백숙을 해드리면 그건 안 되고. 아니 그 닭백숙도 예를 들어서 네. 냉동실에 닭백숙이 그게 있었어요. 네. 있는 거를 그렇잖아도 우리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네. 스님이 오셨어. 우리도 먹고 스님도 드시면 괜찮은 거예요. 해석에 근데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스님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특별히 돼. 스님을 위해서 나가서 사왔어. 이건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게 예. 내 손에 피 안 묻히는 거 정도 혹시 약간 책임의 피 아닌가 하는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책임의 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 이제 특히나 조계종에서 베지테리안 그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좋은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게 채식이. 예, 채식이.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뭐 그 거쳐서 말하자면 그래도 바로 안에 들어온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기 남방불교에 가면은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금하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채식 생활을 하는 것이 네. 미래를 위해서도 건강에도 그나마 좋고. 바람직하다. 또 환경을 위해서 좋고. 예,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지 못 먹어서 그렇죠. 병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네. 네. 요즘은 스님들 왜 이거 안 하세요? 이게 들고 돌아다니시는 거? 탁발. 네. 네, 탁발은 옛날에 이제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989년인가 네. 몇 년도에 금지시켰습니다. 누가요? 조계종에서. 조계종에서. 왜? 예. 오. 그래서 공식적으로 탁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불편한 거예요. 나 주기 싫은데 그 문 앞에서 스님이 서서 계속 연불하고 그렇게 탁발을 하면 네네네. 부담스럽고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쌀 이렇게 해서 그 맞아요. 뒤에 등짐에다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스님들이 오시면은
만약에 집에 쌀이 없으면 아랫집에 가서 맞아. 쌀을 꿔다가 맞아. 빌려다가 그건 꼭 했어. 그렇게 해서 그 바랑에 넣어드리고 그랬습니다. 맞아. 그러나 이제 그건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습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은 조계종 스님이 아닌 것으로. 예. 진짜 우리가 이 진짜 너무 모른다. 스님 뭐 불교에 관한 거를 특히 이제 불교의 어떤 뭐 교리나 이런 거보다는 불교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몰랐네, 그죠?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네? 관심이 엄청 많으시네요. 반야심경 저는 이제 예전에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앞에만 조금 외우죠. 바람일다 반야심경 아니야?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이렇게 하죠? 네네네. 잘하시네요.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오. 바람일다 시 오. 조견온 계공도 아니 지금까지 최고의 커밍아웃 하는 거구나. 불자였어. 아니 이렇게 불자였어, 불자. 외우시네요. 제가 예전에 진짜 다 외웠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지막 뭐였더라? 아제아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모지사바. 하는가? 네네.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야. 끝나는 거. 오, 다음 훌륭하십니다. 주에 어떻게 머리 아, 아니 근데 마지막 네. 아제아제 바라제 그래서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강수현 강수현 씨. 네. 참 머리 감으면 눈물 톡톡 흘리는 그 네. 장면이 나오잖아. 네. 스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머리 깎을 때. 예. 저는 머리 깎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별로 눈물이 안 났고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네. 게 은사 스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계 스승님이 네네. 계시고 머리를 깎아주신 분을 삭발 은사 스님이라고 합니다. 삭발을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긴 머리를 가위로 이렇게 다 자르고. 네, 잘라서 옆에 한쪽에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삭도기로 이렇게 미는데 네. 이렇게 앞에를 반을 깎았어요. 깎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엄숙한 자리에서 살짝 조그만하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갈 테면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반 깎았으니까. 네네. 그 황비용 같이 만들어 놓고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네. 약 올리시는구나. 네, 약 올리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애먹였다고 그러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았고 가을에 깎았어요. 네. 네. 요맘때. 춥구나. 가을에 깎았는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덥지 않고 네. 가을이 일찍 와서 그렇죠.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5일 날 머리를 깎았는데 네. 11월이 되니까 바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머리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머리를 그렇게 깎았을 때 그때 어른들이 너 지금 모자 쓰면 평생 모자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련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모자 쓰지 말고. 추위에도. 네, 그 털모자를 못 쓰게 하고 그냥 얼어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야. 그 한겨울에? 모자 잘 안 쓰세요? 씁니다. 뭘 결국 쓰시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 머리 처음 깎으실 때는 부모님도 오시고. 아니요, 아무도 안 왔고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법당에 딱 가서 예불 끝에 부처님께 절하고 다 절을 한 다음에 고향을 향해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 딱 섰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서북쪽을 향해서 딱 쓰니까 부모님께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네, 이 생의 마지막 절이다. 네가 스님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께 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하죠. 예, 국왕이 와도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올리는 마지막 절이다. 그래가지고 절을 하라고 해서 이제 절을 했습니다. 네.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왜 절을 하라고 하지라고 딱 하는 순간 이미 이제 오늘 머리 깎는 예고 없이 날이구나. 한 거예요? 예고 없이? 이제 보통은 예고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른 스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저한테 통보를 안 해주신 것 예고하면 같아요. 또 나갈까봐 그랬나? 도망갈까봐 그러신 것 아까 같아요. 그랬잖아. 나갈 테면 나가봐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머리가 긴 머리니까 이제 가위로 잘라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왜 있냐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네. 지금은 뭐 솔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경 경판을 청소할 때 네. 가장 머리카락. 마모되지 않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랍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보내면 그 머리카락으로 경판을 청소를 했대요. 딱 이렇게.
경판이 그것도 마모되지 상징적인 않도록. 의미가 있네. 네, 그러면 이제 공덕도 짓고, 네네네. 네, 그리고 경판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솔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솔 대신으로 머리카락을 썼어요. 야, 우리 스님과의 이야기가 뭐 정말 진짜 끝이 끝이 없는데 진짜. 그러나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좀 쉬었다 가야지. 다음 시간에 그 반야심경, 네. 불교 경전 중 가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반야심경은 뭐 저는 이제 뭐 잠깐 외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반야심경 네. 완전 마스터 해드립니다. 마스터. 네, 불교의 교리 공부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 일단 계속 뭐 적극 듣기만 근데 하시죠. 보니까 네. 원래는 말씀이 청산유수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으셔 오늘 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네. 네, 방송이어서 직접 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 네. 저는 사실 네. 오늘 오다 우연히 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3프로 TV 여기 오픈 스튜디오가 되게 찾기 쉽지만 백화점이 닫혀 있으면 좀 난해해질 수 그렇지. 네네. 맞아요. 있는데 이게 승가복을 입고 계셔서 원영 스님이신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는데 딱 저를 찍고 혹시 여기 이게 물으셔서 제가 오늘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아까 네. 그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불교 용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시스템적인 게 아닌 네. 좀, 아. 인연이 있다 이게 불교. 인연. 네. 인연. 오늘 아. 저희가 좀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연이 있었죠. 그 인연이 있다는 뭐 어떤 건지 뭐 그거 한번 질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네. 이제 이게 원래는 불교 용어죠. 인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저희 인연인 거죠, 그쵸? 네, 네. 네. 근데 이게 내가 과거에 쌓았던 인연 그 또한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밭을 이루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씨앗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쪽에서 의뢰가 왔는데 여기 출연 제안이 왔는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씨를 안 뿌리는 거죠. 밭은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만난 게 인연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될 인연으로 쌓아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밭을 얘기를 했는데 씨앗도 있고 밭도 있어요. 밭이 있어야 씨앗을 뿌리잖아요. 네. 심는데 이 밭이 토양이 안 좋아. 안 좋은데 씨앗은 좋아요. 거기에다가 심었을 때 그것이 잘 자랄 것인가? 아니면은 씨앗은 안 좋은데 밭은 좋아요.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인연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왔든지 간에 이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또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는데 네. 다만 거기에서 좋은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순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원영 네. 스님과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반야심경 네. 마스터에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반야심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